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학생자치회장 권구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다리던 여름방학식을 맞이하는 날인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교육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영상 열심히 시청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여름방학 중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계신 이학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책임교사 이학성입니다. 여름방학 중 학교폭력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어떤 방에는 한 사람이, 어떤 방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 갑자기 방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연기. 혼자 있던 사람들의 75%가 2분 내에 신고. 여러 명이 함께 있던 방에서는 한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6분이 지나서야 들어온 신고. 신고한 사람은 13%. 남들이 가만히 있기에 나도 별일 아닌 줄 알았다. 함께 있던 사람이 많을수록 분산되는 책임감.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는 방관자 효과. 이것은 1969년 미국에서 있었던 심리학 실험이었다. 하지만 과연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2019년 4월 우리 교실. 한 친구를 둘러싼 여러 명의 친구들. 어깨를 툭툭 치거나 욕설을 하고 돈을 빼앗고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는 괴롭힘. 이 사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25명의 우리 반 아이들. 그러나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할만 했으니까 당하지.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되니까. 괜히 참견했다가 나한테 불똥이 튀면 어떡해.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내가 나선다고 해결되지도 않을 텐데. 25명의 방관. 25명의 침묵이 허락한 학교 폭력. 그리고 침묵 뒤에 남은 상처. 내가 도왔다면 달라졌을까? 우리는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그 작은 용기를 모아 우리가 함께 나섰다면 어땠을까? 그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아주 작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멈추라고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태풍이 된다. 거대한 태풍을 일으킨 것은 작고 연약한 나비의 날갯짓. 큰 변화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작은 실천. 하지만 나 하나 행동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닌 우리의 작은 용기. 놀림받는 친구를 보고 웃지 않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지 않기.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모른 척하지 않기. 침묵을 깨고 목소리 내기. 나의 목소리가 모여 세상은 변화의 힘을 얻는다. 학교 폭력,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7. 우리들의 소원 릴레이. 학교 안 가고 잠만 잤으면 좋겠어요.
맛집 투어 다니면 좋겠어요. 드린다. 엄마 아빠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힘이 세졌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진짜 소원을 찾으셨나요? 당신이 신호를 알아챘다면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특히 사이버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주변에 학교 폭력을 발견하거나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말고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방관도 곧 가해입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고민하지 말고 담임선생님 또는 이학생 선생님한테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전화번호는 010-8955-6142입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주희 경찰관님 010-4572-8305입니다. 우리 모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이학승 선생님의 말씀 따라 학교 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안전을 담당하고 계신 김준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김준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름방학 하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떠오르나요? 아마 더운 날씨로 인해 물놀이가 가장 많이 떠오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물놀이 관련 안전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날, 더위가 내리 지속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물놀이. 상상만 해도 더위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즐거움 대신 아찔한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놀이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물놀이. 흔히 찾는 곳이 강이나 하천, 계곡, 해수욕장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4년에서 2018년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곡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수위가 많이 다를 수 있어 다이빙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곡물은 물이 맑아 바닥이 잘 보이지만 계곡 바닥에 바위나 돌, 이끼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혼돈이 생길 수 있고 계곡 주변에는 나무가 많다 보니 나무 그늘로 인한 음영으로 마치 물이 깊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무심코 뛰어든 물의 깊이가 실제로 얕은 경우가 많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곡에서 일어나는 익사사고는 대부분 물속 소용돌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소용돌이는 물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는 지점이나 떨어지는 물로 인해 깊은 웅덩이가 형성되는 곳, 주로 폭포 아래에 생기는데요. 이 소용돌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2m 이하의 얕은 곳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폭포 주변에서는 물놀이를 피해야 합니다. 계곡에선 익사사고의 대부분이 의외로 얕은 물에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잠수하기 전 여러 번 숨을 크게 쉬는 과호흡을 하다 보면 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체내 산소가 부족해도 뇌에서 숨이 찬 걸 인지하지 못해 순간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때도 뇌는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폐로 들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물속에서 잠수하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이나 하천, 계곡에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의 흐름이 바뀌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용돌이가 발생하거나 깊은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온 후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곡 물놀이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래 자주 보이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피해는 강이나 계곡에서 역시 치명적인데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꼭 미리 확인합니다. 두 번째, 주의력과 신체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위험할 수 있는 음주를 할 경우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며 식사 직후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계곡은 바위나 이끼로 인해 미끄러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슬리퍼나 맨발보다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면 더욱더 안전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같이 들어가야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자신의 허리 높이 이상의 물은 피하고 허리 높이 아래의 물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물놀이 중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미끄러졌을 때 몸의 무게중심을 잡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빙을 할 시에는 반드시 물의 깊이를 확인하고 수위가 낮은 곳에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장시간 물놀이를 하게 되면 저체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에 소름이 돋거나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지는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물에서 나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주위에 소리쳐서 알리고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튜브나 스티로폼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준 후 물 밖에서 구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끼리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금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해 물놀이 기본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영뿐 아니라 서핑, 래프팅,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 레포츠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마니아층이 늘었는데요. 수상 레포츠의 스릴만큼 동반하는 위험성도 큽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율이 이를 증명해 주는데요. 레포츠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일수록 필요한 강습을 충분히 받아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믿고 무리하게 즐기는 것은 금물. 체력을 무시한 과도한 활동이나 재미삼아 하는 경쟁 등 자신을 과신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입니다. 스릴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고 싶다면 안전장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상 레저 사고로 가장 많이 손상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듯이 안전모와 구명조끼는 꼭 갖추고 임해야 합니다. 가급적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물놀이를 하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목록. 물의 깊이와 온도, 유속 확인은 필수. 음주나 식사 직후는 아닌지,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픈 데는 없는지, 준비 운동은 했는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는 착용했는지, 물가에 여러 명이 함께 있는지, 사고 시 도움을 청할 때가 있는지. 자, 기억해 두셨나요? 우선 안전이 보장되어야 즐거운 놀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안타까운 물놀이 사고.
해마다 반복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 나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물놀이의 첫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아 맞다. 나 어제 엄마랑 약속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점수 오르면 용돈 올려주기로 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계속 폰 보면서 걷더니 괜찮아? 내 휴대폰. 다행이야. 휴대폰 안 부서졌어. 이제 좀 집어넣지. 안 돼. 오늘 내가 좋아하는 그룹 라이브 하는 날이라고. 이런 거 바로바로 봐줘야 된다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안 해주고 평생 폰이랑 친구하면서 살아라. 동동아 같이 가. 너무 힘들어. 송송아, 밥 먹어. 네. 아빠가 좀 늦는 데서 너 먼저 먹어. 엄마는 이것저것 먹어서 아빠 오시면 먹을게. 송송아, 밥 먹을 땐 밥 먹는데 집중해야지. 그러다 체해. 얼른 스마트폰 집어넣어. 네, 죄송해요. 룰루루. 진단검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해야지. 좋아요 하나만 누르고 공부해야지. 랄랄라. 여기 어제 내가 동동이랑 갔던 데인데. 아유, 귀여워. 좋아요. 벌써 잘 시간이네. 공부는 그냥 내일 하고 스마트폰이나 더 하다 자야겠다. 이야, 진짜 웃기다.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구나. 송송아, 엄마 내일 일찍 나가야 되니까 혼자 일어나야 돼. 할 수 있지? 네, 알람 맞춰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 피곤해.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제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잤나? 몇 시지? 어떡해. 지각이다. 여기서 잠깐! 송송이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기 주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규칙 같이 알아봐요. 스마트폰 이용 규칙을 정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중독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지? 스마트폰 사용 규칙 첫 번째, 식사 시간, 길에서, 공부할 때,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한다면 과의존, 중독으로 이어져 우리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야. 식사 시간, 길거리, 공부 시간, 잠자리에서만큼은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고 공부하는데 스마트폰 속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 꼭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자. 두 번째 규칙.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때는 꼭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해. 20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면 5분 정도는 쉬어주고, 만약 사용시간 관리가 어렵다면
스마트폰 관리 앱을 설치해서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목, 어깨, 손목, 눈 등 우리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어. 그럼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쉬엄쉬엄 하자구. 세 번째, 규칙.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 사용하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나빠져. 머리를 거북이처럼 쭉 빼고 화면을 내려다보거나 엎드린 채로 화면을 내려다보는 자세는 아주 안 좋은 자세야. 그럼 바른 자세는 스마트폰을 가슴 앞쪽에, 고개는 가볍게 내려다보기. 그리고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잊지 마. 네 번째, 규칙.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스마트폰 넣어두기. 가족, 친구와 같이 있는데 내 앞에서 계속 스마트폰만 한다면 기분 나쁘겠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니 꼭 필요한 연락이 아니면 스마트폰을 잠시 넣어주자. 여기서 안전 더하기. 인터넷, 스마트폰 안전하게 사용하는 생활규칙 알려줄게. 청소년 유해 사이트가 궁금하다고? 음란, 마약, 도박, 폭력 사이트 같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이트는 접속하지 말고 나이에 맞는 컨텐츠를 이용해야 해.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나 기호가 있다면 호기심이라도 절대 이용하지 않기. 보낸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와 메일은 삭제해야 해. 메일을 열어보거나 메시지와 메일에 첨부된 URL을 누르는 순간 악성 코드와 해킹 등의 피해를 볼 수 있거든. 혹시라도 사이버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꼭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인터넷에서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악플을 남기거나 영화나 웹툰을 볼 때 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등 인터넷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동은 안 돼! 인터넷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터넷상에서 내가 하는 행동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터넷 윤리를 꼭 지키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전한 활동을 찾아서 실천하는 거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외에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이 즐겁게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친구들과 놀기 등 다른 활동을 찾아서 실천해보자. 그럼 마무리 정리. 똑똑해지는 퀴즈 같이 풀어볼까? 스마트폰 사용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 사용하기, 2번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스마트폰 넣어두기, 3번 쉬는 시간 없이 하고 싶은 만큼 스마트폰 사용하기. 5, 4, 3, 2, 1. 정답은 3번.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올바른 자세는 1번. 거북이처럼 목을 앞으로 빼고 본다. 2번. 바닥에 엎드려서 화면을 내려다본다. 3번. 스마트폰은 가슴 앞쪽에 위치하고 고개는 가볍게 내려다본다. 5, 4, 3, 2, 1. 정답은 3번. 스마트폰은 가슴 앞쪽에, 고개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화면을 가볍게 내려다보기.
보낸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URL이 섞인 문자나 메일을 받았을 때 옳은 행동으로는 1번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메일은 즉시 삭제한다. 2번 궁금하니까 바로 열어본다. 5, 4, 3, 2, 1. 정답은 1번.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문자나 메일을 잘못 열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해. 알면 알수록 더 안전해지는 안전지식. 꼭 기억하고 실천해줘. 안녕. 영상 잘 보셨나요? 물놀이 외에도 늘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하는 교통안전, 대중교통 및 차량, 횡단보도 이용 시 항상 주변을 잘 살피는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 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건강하게 학교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늘 챙겨주시고 계신 유정아 보건선생님을 모시고 여름방학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선생님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예방교육 영상 보고 올게요. 여름철 질병을 예방해요. 여름철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날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여름철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냉방병, 증상, 여름철에 가장 흔한 질병이에요.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될 경우 기관지 질환,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손, 발이 붓기도 해요. 예방법,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얇은 가디건 등과 같은 긴팔 겉옷을 항상 준비해두고 실내 온도는 25에서 28도씨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따뜻한 물을 마셔주는 것도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유행성 결막염, 증상, 양쪽 눈이 충혈되면서 눈곱이 자주 끼고 눈꺼풀이 통통 부어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해요. 예방법, 눈병은 손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해요.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을 만지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꼼꼼하게 소독해 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식중독, 증상, 몸에 열이 나면서 설사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을 의심해 보아요. 식중독과 장염은 증상이 비슷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꼭 찾아가세요. 예방법, 나름식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고 식중독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행주, 조리도구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 소독해야 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일사병, 증상, 일사병은 장기간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신체 온도가 37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보이는 증상이에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두통, 구토, 탈수 증상을 보인답니다. 예방법,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어야 해요. 기온이 높은 시간인 12시부터 15시까지 야외 활동은 피하도록 해요. 일본내염 모기, 증상, 일반적으로 모기에 물리면 가려운 증상이 전부이지만 일본내염 모기에 물리면 고열, 두통을 지나
중추신경계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최악의 경우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예방법. 환자의 대부분이 15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백신의 경우 생후 1년에서 만 12세까지 5차에 나누어 접종을 하면 된답니다. 새학년이 되고 새로운 친구들과 단체 톡톡방을 만들었다. 숙제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필요한 정보도 알 수 있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 하지만 계속 야한 사진을 올리는 한 명 때문에 불쾌하다. 그 사진을 올리는 친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다른 친구들 눈치가 보여 말하지 못했다. 단체 톡톡방에 야한 사진을 올리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 사진을 보고 불쾌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진을 올리는 친구에게 이건 범죄 행동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오늘은 기다리던 운동의 날이다. 나는 피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콩주머니 던지기를 했다. 이어달리기는 내가 첫 번째 주자로 너무 잘 달려서 이긴 것 같다. 우리 반 달리기가 끝나고 다른 반 친구들이 달릴 때 한 친구가 열심히 달리다가 우리 반 응원석 앞에서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바지가 훅 내려가서 너무 웃겼다. 나는 순간 포착으로 내려간 바지의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오늘은 달리기도 이기고 재밌는 일들도 많았던 하루였다.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는 것도 그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만일 그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면 내 기분은 어떨까요? 친구랑 같이 내가 좋아하는 먹방 너튜브를 보고 있었다. 떡볶이를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음란물 영상이 나왔다. 나는 놀라서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친구는 별거 아니라는 듯 이런 건 갑자기 뜨더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영상을 보고 나니 너무 불쾌한 기분이 드는데 사람들은 이런 영상은 왜 만드는 걸까? 너튜브에서 성범죄물을 보았군요. 이런 영상을 계속 보게 되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영상 속 내용이 계속 생각나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만일 이런 영상이 계속 생각난다면 주변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과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협박해서 이상한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뉴스를 봤다. 왜 다른 사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범죄를 계속하는 걸까?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의 한 종류로 평등하지 않은 사회구조가 원인이에요. 제대로 된 성교육과 평등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성폭력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함께 필요해요. 영상 잘 보았나요? 첫 번째 영상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여 아프지 않고 매일이 즐거운 여름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범죄의 행위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나와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동이 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지킴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나를 성장시키는 알찬 방학을 보내고 우리 개학일에 만나요. 마지막으로는 학생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장영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영희 선생님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여름방학 생활교육에 대해 안내하려 합니다. 네, 첫 번째, 방학 중에도 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습관이 꼭 필요하답니다. 방학이라도 아침 저녁이 바뀌어 생활하지 않도록 해요. 두 번째는 방학은 쉼과 동시에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1학기 동안 자신에게 부족한 과목이나 내용에 대해 스스로 공부해보고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도 준비하며 알차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다가올 2학기도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흡연 및 음주 행위는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에요. 늘 학생으로서 어긋나는 행위는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주세요. 혹시나 금연을 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종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금연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각종 비행행위 및 탈선은 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자칫 자신의 향후 미래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방학 중 외출 시에는 반드시 부모님께 행선지와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세요. 네, 다섯 번째는 아마도 방학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터넷 사용이 늘어날 텐데요. 이때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나 유해 매체에 접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업소 출입도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학생들 알바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근로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장영시고의 이미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학교의 이미지고 그 학교의 이미지는 나의 미래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명문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지닌 학생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름방학 중 학교폭력 등 긴급 상황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학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 고충 신고 상담 전화와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님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이신 이학승 선생님과 학생 안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연락처도 같이 남겼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홈페이지는 안전드림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반드시 신고 전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여름방학 위급상황 또는 유사시에는 항상 담임선생님 또는 학생안전부 선생님에게 연락주세요. 마지막으로 생활교육으로는 개학일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의 2학기 개학일은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당연히 등교 시간은 8시 30분까지 교실에 입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 교복 착용이 많이 해이해졌는데요. 등교 시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실외에서는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인 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세요. 선생님의 생활교육 잘 들으셨나요? 방학 중에도 자신의 진로를 위해 갈고 닦으며 건강한 생활을 하는 세종장영시고 학생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여름방학 되시고 개학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이것으로 세종장영시고등학교 여름방학 생활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이건데? 잘 보네. 강아지 딴 거.